오늘의 첫 번째 의뢰품은 서울특별시 중구에 살고 계신 의뢰인께서 보내주신 병풍인데 둘, 넷, 8폭이네요. 그러게요. 진짜 예. 나오자마자 감탄을 했어요. 이거는 너무 박물관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 정도로 느껴지십니까? 네, 만지기도 무서워요. 만지면 안 됩니다. 네네. 좀 멀리 가야 되는데. 예. 그리고 네. 그림을 보니까요. 네. 한국적인 정서도 있지만은 또 어떤 외래적인 그런 어떤 요소도 좀 있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외래적이라면 뭐 중국풍이나 말씀이신가요? 중국 쪽에 아마 복식도 그런 것 같고 머리 모양도 그런 것 같고 네. 그리고 산을 표현한다든지 누각을 표현한다든지 정자 이런 거. 네. 그 속에 또 기와집 같은 용마루도 또 있어 보이는가 우리 어허. 고유한 건축 양식도 있는 것 같고 예. 무엇보다도 저는 뭐냐면은 첫 번째 폭부터 해서 여덟 번째 폭까지가 네. 그냥 따로따로 그려진 것 같지는 않고 그림을 통일감이 보니까 좀 느껴지십니까? 뭔가 좀 스토리텔링이 되는 것 같은 그 얘기가 있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 하나의 이야기일 것이다. 구자 씨가 보기에는 네. 어떤 그림이 좀 가장 인상적이세요? 제가 여기 이게 하늘에, 하늘에? 이렇게 내려오시는 거. 어머머머, 이 사람은 약간 신이 내려오시는 거 아닐까. 칼을 들고 이렇게 내려오는. 모르죠. 뭐 약간 전투신일 수도 있죠. 전투신일 수도 있고. 맞죠. 오. 되게 예. 근데 김난희 씨가 이제 소리를 하시니까 네, 뭐 판소리에 이런 장면을 뭐 좀 표현한 소리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왜냐하면 이호섭 씨 말대로라면 뭔가 스토리가 있는 그림인 것 그래서 같아서. 저도 내심 뭔가 있지 않을까라고 아하. 유심히 봤는데 네. 사실 이 중국이 제가 봤을 때 배경인 것 같아요. 중국 중국의 배경이다. 이야기일 것 같은데 그런 거는 판소리 적벽가가 적벽가. 네, 적벽대전을 아. 가지고 만든 소리이기 때문에 네. 그거와 연관이 있을까? 어허. 바로 연결시켜봤지만 전쟁과는 조금은 거리가 먼 이 그림들이 저기 지금 악기 예. 연주도 하고 있고 전쟁 씬이 있긴 하거든요, 이쪽에. 그래서 말을 있으니까. 타고. 잠깐 가봐도 될까요? 네, 와서 보셔도 됩니다. 예. 네. 너무 멀어서 여기 또 뭐 전쟁을 하는 또 뭐 이런 신도 있고. 그러네요. 그게 적벽대전 하면은 조조하고 그다음에 유비의 네, 뭐라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결국은 삼국지의 그 운명이 결정되는 그렇죠. 그런 네. 대전인데 약간 왕국 그런 느낌도 있어요. 어허, 좋습니다. 근데 제가 예. 가만히 가까이서 보니까 적벽대전은 확실히 아닌 게 아니다. 판명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적벽이 새우를 타고 있어요. 이 새우를 야, 유리하네요. 이거 뭐야? 새우를 타고 이거 뭐야? 있다는 제가 가사는 한 번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왜 새우를 타고 있죠? 예. 진짜 그러네. 이거 혹시 신화 아니에요? 이거 너무 황당한데요, 그러니까요. 지금? 네. 새우를 왜 타고 아니 있지? 황소를 타고 가는 정도는 이해를 하겠는데 새우가 뭡니까? 적벽대전은 예. 아닌 것 같습니다. 신기합니다. 바다인가? 그림을 저희가 좀 쭉 둘러봤는데 알쏭달쏭합니다. 여기서 오늘의 첫 번째 퀴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병풍은요. 폭마다 어떠한 상황을 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그림은 어떠한 내용을 바탕으로 그린 걸까요? 1번 시, 2번 소설, 3번 민요, 4번 불교 경전. 그냥 찍어야 되나요? 이 구절 씨. 두 가지로 생각하는데 네. 서설이나 아니면 아까 불교 불교 관련. 경전이다. 왜냐면 옛날에는 약간 유교나 그렇죠, 불교나 그렇죠. 관련한 이야기들이 많으니까 한국에서 맞습니다. 네. 약간 그 두째 중에 하나 있지 않을까? 선택은? 왜 이렇게 어려워요? 불교로 할게요. 불교 경전합니다. 네. 자, 구절 씨의 선택은 불교 경전. 네. 이호섭 씨. 약간 좀 판타지 소설 같기도 하고 이게. 소설 같기도 하고. 예. 네. 저는 소설로 좋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네. 이호섭 씨는 소설로 갑니다. 네. 김난희 씨. 저는 시랑 소설 둘 중에 좀 고민을 했었는데 했는데? 지금 그림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 정보들이 많이 담겨 있는 걸 보아 조금 더 긴 소설이 네. 저만 들렸나요? 구자 씨만 네. 불교 경전. 어머, 구자 씨 바꾸시려면 바꾸셔도 돼요. 근데 그럼 너무 똑같잖아요. 네, 저의 유혹이 안 넘어갑니다. 위원님께 답을 확인해 보죠. 위원님, 정답은 무엇입니까? 예, 2번 소설입니다. 소설입니다. 예. 소설인데 이게 어떤 소설인지 알쏭달쏭하거든요. 그러게요. 위원님께 여쭤볼게요. 위원님, 이거 무슨 소설입니까? 예, 우리나라 고전 소설 중에서 구운몽이라는 소설이 있죠. 그걸 묘사한 것이죠. 예, 구운몽은 조선 후기에 문신이자 학자인 사포 김반중이가 우리나라 한글로 진 소설이죠. 그러니까 조선시대 최고의 한글 고대 소설이죠. 더군다나 부귀 영화 같으면서 또는 그 인간의 욕망을 꿈처럼 덧없이 왔다가 그냥 인상무상함을 갖다가 깨닫고 꿈에서 깨어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소설이죠. 그렇습니다. 예. 우리 또 이호섭 씨가 국문학 박사시지 않습니까? 네. 구운몽 내용 너무나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조금 저도 다 읽어보지를 못해서 뭐 예. 대충 이제 내용만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을 이제 위원님 들으니까 아하 이제 그림이 대충 그렇겠구나 하고 예. 저도 이제 연결고리가 생겼어요. 구잘 씨는 네. 구운몽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아니요. 옛날에 줄거리를 간단하게 알기는 하는데 네. 그 읽진 못하겠어요. 아, 아까 네. 얘기하듯이 한자를 잘 몰라서 예. 못 요건 한글 읽겠어요. 소설이죠, 한글 소설. 그렇죠. 아니 근데 그게 옛날 한글 한글이기 소설인데 때문에. 옛날 한글이라 맞습니다. 무슨 단어들인지 잘 예, 몰라서 맞습니다. 이게 그래서 어려워요. 간략한 내용은 진동만 위원께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구운이라는 것은 9구째의 구름 문자거든요. 9명이라는 이야기죠. 그럼 9사람 누구냐면은 성진 스님하고 제일 마지막 폭에 나와 있는 그 팔선녀. 그래서 9명이거든요. 그분들이 꿈을 꾸는 그러한 내용을 쭉 담고 있는데 어디서 시작했냐면은 이것은 중국 당나라 때 육관대사가 행산에 와서 절을 짓고 불도를 이제 전파할 적에 수제자인 성진 스님을 영국에 신분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영국에서 돌아오다가 석도에서 팔선녀와 희롱을 하게 됩니다. 그 희롱을 하고 이제 와가지고 육관대사가 훤히 보고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죄를 묻는 거죠. 그러니까 9명이 다 저승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환생해서 다시 만나는 그 과정을 쭉 엮어놓은 것이 바로 구운몽이거든요. 성진이가 죽어서 다시 환생한 것이 이름이 양소유인데 이분이 온갖 부귀 영화를 다 누리고 이 8명의 선녀들을 전부 자기의 처나 첩을 만들어 가면서 부귀 영화 또는 국가의 최고의 자리인 성상에도 오르고 또 전쟁도 겪고 이런 온갖 일을 다 겪으면서 이어지는 이런 것이죠. 그러다가 문득 꿈을 깨보니까 일전춘몽이더라.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위원님의 설명을 간략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내용이 좀 긴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위원님, 근데 그렇게 긴 내용을 이 병풍에 다 담기에는 좀 병풍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구운몽이라는 소설이 짧다면 잡지만 상당히 긴 소설이에요. 그래서 장편 소설이 하나인데 이걸 8폭에 담다 보니까 압축을 하고 압축을 해야 되는데 다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항상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것이 제일 첫 폭인 제일 마지막 여기서 마지막 네, 폭이 여기 돼 있습니다. 있는데 팔선녀하고 성진 스님이 만나는 그 장면. 이게 소설의 첫 장면이에요. 첫 장면이에요. 아, 이 병풍은 병풍을 꾸밀 적에 순서를 바꿔가지고 아. 저도 헷갈리게 꾸며놨어요. 아하. 예. 그래서 한 폭 한 폭을 다시 맞춰야 돼요. 그렇군요. 그렇게 꾸며져 있기 때문에 네. 한 폭 한 폭 이렇게 읽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병풍을 표구하신 분께서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이게 좀 잘못 이 순서를 배열하셔서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진동만 위원님의 말씀대로라면 이 첫 폭, 그러니까 이 스님과 8분의 이 선녀들이 만나는 이 부분은 무조건 들어간다. 네. 무조건 예, 들어갑니다. 이거는 첫 장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스님께서 만나는 이 장면 어떤 폭을 위원님 그러면 이제 좀 예, 보면 그 다음에 좋을까요? 이제 저 양소유가 되거든요. 네. 환생해서. 이 스님께서 이제 양소유로, 예, 다시 양소유로 태어나시는 거죠? 태어나서 네. 저분이 이제 과거 시험을 보러 갑니다. 16살 돼서 과거 시험 치러 가다가 보드나무가 늘어져 있는 그것이 너무 좋아서 네. 시를 한 수 짓는데 그 시 낭낭한 소리를 듣고 그 청각에서 잠을 살못이 들던 아가씨가 꿈을 깨어 잠을 깨어 보니까 어떤 어허. 잘생긴 아유, 예, 예. 남자가 시를 짓고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 시를 서로 주고받는 것을 양유사라 해가지고 그러면서 인연을 맺게 되죠. 네. 저도 그 시하고 낭낭하게 없는 것도 저도 한 수 하는데 저도 저기 가면 안 될까요? 예, 그러시죠. 예, 맞습니다. 시가 너무 아름답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첫 만난 번째, 여인 그렇습니다. 인물이 누굽니까? 이게 그 진채봉이라고. 진채봉이라는 여인을 처음으로 만났거든요. 채봉낭자. 예. 아, 그러고 이제 팔선녀 중에 여기에 한 분을 만나는데 양소유가 정말 그 아가씨를 만나고 싶어서 변장을 해서 그분을 만나는 장면이 있어요. 네. 그걸 한번 찾아보시죠. 진동만 위원께서 퀴즈를 주신 거예요. 어허. 그러니까 지금 이 환생한 스님 네. 양소유라는 분이 어떠한 여인을 너무 만나고 싶어서 네. 변장을 하고 만났다고 합니다. 과연 그 폭은 몇 폭일지 여러분께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1폭, 2폭, 3폭, 4폭 가운데 있습니다. 양소유가 여장을 하고 여인을 만나는 장면은 과연 몇 폭에 그려져 있을까요? 오케이.
저는 삼폭 하겠습니다. 김난희 씨는 삼폭 골라. 아, 이 삼폭. 네. 여기에는 여성들밖에 없는 것 같군요. 네. 어허. 그래서 삼폭이다. 이 여성들 가운데 섞여 있을 것이다. 그렇죠. 네. 네. 좋습니다. 저는 이게 이 폭이 좀 아, 의심스럽습니다. 이폭이 의심된다. 네. 아하. 지금 여기를 할머니 복장으로 해서 예. 요쪽으로 접근하는데 자기 할머니인 줄 알고 이 아가씨가 네. 깜빡 속고 지금 이제 이게 아. 울타리 너머로 올려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자, 구자 씨. 저 사실 이거 삼폭을 생각했거든요. 했는데? 아까 말씀하듯이 다 여자끼리 있으니까. 근데 지금 일폭을 일폭 보니까 나옵니다. 네.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살짝 아. 의심이 되니까. 그래서 약간 남자 같은데 여자 옷을 입어 약간 편장하셔서 네. 이분을 만나려고 하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 1, 2, 3 골랐습니다. 답을 확인해 보죠. 삼폭인 거 위원님 아닙니까? 정답은 몇 폭입니까? 3번 삼폭입니다. 아, 김난희 씨가 맞습니다. 아, 그러네. 이게 여성들밖에 없으니까. 왠지 저게 여기서 정확히 아마 누굴까요? 검은고이거나일 것 같은데. 아, 이분이 네, 양소유다. 왠지. 여장을 한. 맞습니까, 위원님? 예, 양소유의 정혼자로 정해진 그 아가씨를 만나고는 싶은데 그때 그 풍속으로서는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궁리를 하다가 아가씨 이름이 정갱패인데 네. 그분이 검은고를 잘 탄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가 검은고를 잘 타는 소문을 퍼뜨려요. 정갱패 집에서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여장을 하고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서도 정갱패 아가씨를 갖다가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온갖 감언이술을 해서 정갱패를 나오게 해서 자기 앞에서 자기의 검은고를 들려줍니다. 그래서 인연을 맺는 거죠. 이야. 삼폭 내용 살펴봤고 위원님 또 어떤 것들을 좀 살펴볼까요? 첫 폭을 보면은 첫 번째 폭. 양소유가 정갱패를 속였잖아요. 네네. 속였죠. 여장을 했으니까 네네. 정갱패가 억울하거든요. 화가 납니다. 그 자기가 데리고 있는 시녀가 있어요. 네. 그게 가춘인데 가춘인을 귀신으로 만들어 가지고 골탕을 먹입니다. 그런 장면이 그 일폭에 있고요. 아, 이게 지금 귀신으로 변장을. 그런 거죠. 아, 여기는 근데 다음 폭은 좀 글쎄요, 위원님. 요거는 뭐 여인과 뭐 사이 좋아 보이진 않거든요. 이 여인은 지금 벌주로 내려오는 것 같거든요. 칼을 지금 내려오고 양쪽에서. 있는 그것이 원래 이 구운목의 제일 마지막 폭에 있어야 될 바죠. 아, 이게요. 그 연나라의 왕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양소유가 장군이 돼서 저걸 정복하러 가는 거죠. 네. 그런데 군막에서 잠을 청하는데 자객인 거죠. 아, 자객이군요. 여자 자객이군요. 적군의 자객인데 여자죠. 아, 그 여자객. 여자객이 칼을 들고 이 양소유를 해치러 오는 거죠. 아, 해치러 오는 장면이구나. 그런데 양소유가 자다가 바람길이 뭐 이길래 눈을 떠보니까 떴어. 어떤 여인이 와서 앉아 있거든요. 왔어. 너 어떤 일로 왔느냐 하니까 저는 장군님을 해치러 온 것이 아니라 장군님과 은을 맺기 위해서 연을 맺기 위해서 왔습니다. 뭐야? 아니, 죽이러 왔다가 그러니까. 양소유를 보고 네. 의를 사랑해요. 사라라. 야, 이게 무슨 와, 죽이러 온 사람이 양소유가 얼마나 매력적이길래 그러니까. 내용이 왔다 갔다. 너무 급발진 아닌가요? 그런 식으로 처음에 석교에서 만난 8선녀를 한 분 한 분 만나서 2초, 6척을 만들어서 사는 거죠. 한꺼번에 만날 줄 알았는데 하나하나씩. 결말이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위원님 그러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저 8분의 처를 만난 거잖아요. 네. 그래서 부귀영화를 다 내리고 참 계급도 승상까지도 하고 장군도 돼봤다가 못할 걸 다 해봤잖아요. 그 어느 날 스님이 딱 나타나서 성기나 하고 부르는 거죠. 눈을 떠보니 그때는 이제 양소유가 아니라 이제 성진 스님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꿈을 깨닫고 부귀영화는 헛된 꿈이다. 이런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팔선녀와 같이 육관대사의 제자가 돼서 불교를 전파하고 나중에 극락세계로 간다는 이런 내용이죠. 그렇군요. 근데 이제 김만중 선생께서 쓰신 소설인데 그 당시에 이런 소설을 왜 쓰셨는지 단순히 좀 이렇게 살고 싶어서 쓰셨는지 예. 네.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이 병풍에는 일단 결말이 담겨 있는 병풍은 없습니다. 지금 이 병풍에는 쭉 이제 8선녀를 만나고 성공하는 내용만 담겨 있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김만중 선생께서 도대체 이거 왜 이 소설을 쓰셨는지 그것도 궁금한데 그거 위원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유배지에 있을 적에 어머니를 생각해서 만든 소설인데요. 이것을 어머니가 읽기 편안하게 한글로 쓰신 거죠. 또 한문본도 있기도 한데요. 더구나 이거 외에도 그 당시에 임금이신 그 임금을 참여시키고자 또 어떤 장희빈과 인행왕후의 이야기를 다룬 그런 소설책도 있죠. 네. 우리가 아는 그 사시남정기. 사시남정기. 그것도 지었죠. 그런 것을 볼 때 우리나라에서 이 김만중 선생님 모양으로 이런 말을 하셨어요. 우리말을 버리고 다른 나라의 말을 통해 시문을 짓는다면은 이 앵무새가 사람의 말을 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 이런 이야기를 하신 분이거든요. 그 문학 작품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우수성을 망부에 이제 펼치고 싶어 하셨던 분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구운몽은 영조가 이 문장을 읽어보시고 워낙 아름다운 문장이라서 그것을 극찬을 하신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궁금증 해결할 수 있는 60초 최종 검증 시간 드립니다. 혹시 저 질문은 있는데요. 현재 구운몽 그 주제로 혹시 또 다른 남아있는 그림들이 있나요? 있긴 한데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희소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호섭 씨. 예, 그러면 이 그림의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봐야 될까요? 이 그림의 수준은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 이 상태가 좀 좋지 않은 그것이 좀 흠입니다. 수준 높습니다. 김난희 씨. 혹시 이제 이 구운몽이 우리나라의 소설이잖아요. 혹시 뭐 다른 나라의 소설을 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면 더 가치가 높아졌을까요? 우리나라 거기 때문에 가치가 더 높아지는 거죠. 그렇군요. 뭐 삼국지나 이런 것보다 이게 더 가치가 높군요. 그렇죠, 예. 좋습니다. 시간 시간이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네. 혹시 보관 상태가 이렇게 좀 좋아 보이거든요. 그 제작 연대가 어떻게 제작 연대는 한 150년 정도. 150년 정도. 오래됐네. 3초, 2초, 네, 없습니다. 1초. 미란 없이 여기까지입니다. 자, 과연 얼마일지 마음에 결정하시고 감정가 써주시기 바랍니다. 쇼감정단 세 분의 추정 감정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자일 씨 3억, 이호섭 씨 4천, 김난희 씨 7천. 너무 높게 불렀나요? 모르는 거니까 그래요? 이거는. 네. 너무 상태가 좋아 보여가지고. 아니 진동맘이께서 상태 안 좋다 그랬는데. 제 눈이 안 좋은가 봐요. 제가 너무 좋아 보이는데. 수준은 높은데 상태는 안 좋다 그래서. 예. 아니, 본인이 상태가 좋다는 뜻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전문가 아니다 보니까. 구자 씨가 보기에는 네, 너무 예. 그래도 아무래도 상태가 네. 또 좋아 네. 보이고 그래서 과연 일부러 오늘 첫 하시는 거 번째 아니죠? 아니에요, 그래프 얼마의 추정 감정가일지 지금 공개합니다. 자, 한국 고전 소설의 대표작인 구운몽을 그림으로 묘사한 구운몽 8폭병풍의 추정 감정가. 자, 10만 단위 넘어가고 100만 단위, 1000만 단위, 1000만 단위, 2천, 억 단위, 억 단위, 억 단위, 얼마입니까? 억 단위, 얼마입니까? 1억 2천! 김나희 씨가 가장 가까웠습니다. 우와. 이야, 1억이 넘어간. 일반 화가들이 그리는 것이 아니고 도화서 하원 솜씨예요. 그리고 이 시대도 상당히 150년이면 오래된 셈이죠. 근데 단 아쉬운 것은 바닥에 그 많이 좀 좀이 먹었어요. 그런데 이제 약간씩 가피를 했는데 그것이 좀 아쉽고 채색이 약간 흐려진 거죠. 그렇지 않았다면은 지금 제가 평가한 것보다는 배는 가겠죠. 이 구운몽치고는 이 정도 수준이면 상당히 높이 평가해 줘야 됩니다. 좀 굉장히 재미있는 작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구운몽 8폭 병풍 함께 하셨습니다.